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빌바오는 지난 1차전에서 핵심 수비수 다니 비비안이 전반전에 부상을 당하며 이탈했고, 센터백 동료 예라이 알바레즈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토르 파레데스를 우나이 누네스와 함께 중앙 수비 조합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알바로 잘로와 오이안 산세트가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니고 루이스 대 갈라레타 지난 리그 경기에서 징계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동생 니코 윌리엄스와 함께 선발로 출전할 예정이며 고르카 구르세타와 마로안 산나디가 공격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냐키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5골을 기록하며 가나 출신 선수 중 한 시즌 유럽 대항전 최다 골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로마는 엠폴리전에서 일부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한 만큼 이번 2차전에서 주요 선수들이 선발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엔젤리뇨, 아르템 도우비크, 파울로 디발라가 다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루카 만치니는 지난 경기에서 징계로 결장했으나 이번 경기에서 복귀하며 지난주 UEFA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던 레안드로 파레데스 역시 출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키 첼릭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데빈 랜스가 로마의 스리백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치 후멜스 또는 빅토르 넬손이 수비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로마는 경기 종료 직전 골을 넣으며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빌바오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저항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바오는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홈에서는 지난 16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하며 11승을 거두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로파리그에서는 홈에서 치른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탄탄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마는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세를 타며 지난 주말 엠폴리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차전에서는 빌바오와의 경기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스페인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바오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2차전에서 로마를 상대로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로마는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번 원정 경기에서 빌바오의 강한 저항을 뚫고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결과적으로 빌바오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연장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1차전에서 받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결장합니다. 수비진에서는 미키 판더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오랜 부상을 털고 지난 주말 복귀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중앙 수비 듀오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라두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보강이 될 것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데안 쿨루셉스키의 부재가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1차전에서 득점한 경험이 있는 히샤를리송도 현재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알크마르는 1차전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마이켈 라우드가 부상을 당하며 교체되었고 그의 대체 선수였던 덴소 카시우스 역시 후반전에 부상으로 교체되는 등 전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결장할 예정이며 여기에 스벤 미난스와 루벤 반 본멜까지 부상으로 빠져 전력 공백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격진에서도 젊은 공격수 제이든 아다이와 맥스 미어딩크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로이 페럿은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친정팀을 상대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알크마르는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알크마르는 최근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6대3의 합산 스코어로 승리하는 등 원정에서도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크마르는 활력 넘치는 플레이와 빠른 역습을 통해 토트넘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은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격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1차전보다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홈에서 강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알크마르 역시 단순히 수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경기 6경기 중 4경기에서 양팀이 모두 득점하는 경기가 나왔으며 알크마르 역시 최근 유로파리그 8경기 중 6경기에서 득점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알크마르는 갈라타사라이와의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강한 공격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알크마르가 경기 막판 득점을 기록해 연장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반드시 득점해야 하는 입장이고 알크마르는 원정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의 흐름은 마지막까지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옹은 현재 감독 파울루 폰세카가 국내 리그에서 9개월간 벤치에서 지도할 수 없는 징계를 받고 있지만 유럽 대회에서는 팀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 내 부상자가 없어 최상의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동일한 선발 명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6개의 도움을 기록한 라이언 체르키는 대회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 공격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말릭 포파나가 1차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 후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CSB는 부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리우스 올라루, 미하이 릭산드로, 옥타비안 포페스쿠, 알렉산드로 판테아, 윌리엄 바에텐, 다니엘 빌르기에아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빌르기에아의 부재로 인해 플로린 타나세가 1차전에 이어 최전방 공격수로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발렌틴 크레투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오른쪽 풀백 자리로 복귀할 예정이며 미하이 포페스쿠가 센터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조이스킴 다와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옹은 지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리옹이 주도권을 잡았으며 특히 후반전 교체 투입된 말릭 포파나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리옹은 1차전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니스를 2대0으로 꺾으며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옹의 최근 홈 경기 3경기에서 평균 4골이 터지는 등 다득점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FCSB는 최근 8경기 중 7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나쁘지 않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FCSB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으나 리옹의 강한 공격력을 감안할 때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옹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FCSB 역시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양팀 모두 골을 기록하는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리옹은 홈에서 확실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FCSB는 탈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리옹의 강한 공격력을 감안할 때 리옹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부상과 결장으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마드 디알로, 코비 마이누, 루크쇼와 메이슨 마운트, 조니 에반스, 알타이 바인드로와 톰 히튼, 치도 오비 마틴이 모두 결장합니다. 특히 지난 아스날과의 주말 경기에서 전반 종료 후 부상으로 교체된 레니 요로는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해리 맥과이어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마누엘 우가르테는 가벼운 부상에서 회복해 출전이 기대됩니다. 라스무스 호일루는 최근 부진으로 인해 선발 제외 가능성이 있으며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공격수 조슈아 지르크지의 뒤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그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던 레니 요로 선수는 유럽 대항전에는 출전 가능해 왼쪽 수비수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존 파체코가 여전히 결장하며 루카 수시치와 존 아람부르도 최근 훈련에서 제외되어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었던 알바로 오드리오 솔라와 아르센 자카리아는 복귀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1차전에서 병으로 결장했던 핵심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멘디는 이번 경기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세비야전에서 교체 출전했던 미켈 오야르사발, 안데르 바레네체아, 쿠보 타케우사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좋지 않아 유로파리그 우승이 시즌의 주요 목표가 되었으며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8강 진출을 확정 지으려 합니다. 한편 레알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이미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2025년에만 18경기를 치르며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등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라치오, 헤타페, 오사수나, 베티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등 강팀들을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며 이번 원정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유는 최근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부상 속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홈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고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도 레인저스를 홈에서 꺾는 등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홈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상과 체력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홈 이점을 바탕으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역시 득점을 노리겠지만 결국 체력적 부담과 원정 부담이 작용하여 맨유의 승리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저스는 이번 경기에서 몇 가지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 다니 비비안이 지난 경기 초반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하며 또 다른 수비수 예라이 알바레즈는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레온 발로건, 주장 제임스 테버니어, 존 수타르가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 좌우 윙백으로 르드반 이을마즈와 제프테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6골 2도움으로 가장 많은 골에 관여한 체코 출신의 윙어 체르니는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만약 레인저스가 득점에 성공한다면 원정팀 페네르바체는 최소 3골 이상 득점해야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페네르바체는 수비의 핵심인 차을라르 세윈주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며 제이든 오스터르볼더, 로드리고 베캉, 디에고 카를로스, 브라이트 오사이 사무엘, 이스마일 유크세크도 출전이 어렵습니다. 대신 지난 경기 교체 출전에 골을 기록한 알렉산더 지쿠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두샨 타디치, 유세프 앤 네시리, 에딘 제코 등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저스는 최근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중요 경기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원정 3경기에서 연속으로 2골 이상 득점하는 등 득점력은 충분합니다. 페네르바체는 역전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는 레인저스에게 오히려 역습의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레인저스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페네르바체의 공격력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2시즌 연속으로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지만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의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출전 정지로 결장했던 롤란도 만드라고라와 니콜로 자니올로가 이번 경기에서 복귀하며 특히 만드라고라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피에트로 테라치아노 골키퍼가 주로 출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비드 데 헤아 대신 그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안드레아 콜파니와 미카엘 폴로른쇼는 최근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할 예정이며 안드레아 콜파니 역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한편 파나티나이코스의 비토리아 감독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강력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원정팀은 부상으로 바르트 스헨케벨트, 디미트리오스 림니오스, 제카 등을 비롯한 주요 7명의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 명단에 등록되지 않아 출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르트어미에이 드라고프스키 골키퍼는 과거 피오렌티나에서 6년 동안 활약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2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연속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쳐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전은 홈에서 진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1차전에서의 1대3 패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홈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홈 경기에서 최근 3번의 승리 중 2번을 무실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반면 파나티나이코스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7경기 연속 무승으로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대항전 원정 5경기에서도 단 1승만을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 운영을 펼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피오렌티나는 강한 수비력으로 파나티나이코스를 압박하며 무실점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스코어는 피오렌티나의 승리로 예상됩니다. 첼시는 여전히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노니 마두에케, 마르크 기우, 미하일로 무드리크는 결장이 확정되었으며
리스 제임스와 말로 귀스토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만 17세 137일의 나이로 첼시 역사상 최연소로 유럽 주요 대회에 선발 출전한 슈마이라 신메우카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부상과 징계로 인해 주요 선수들이 다수 결장합니다. 마르코스 로페즈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안드레아스 코르넬리우스, 케빈 딕스, 루니 바르지, 안드레아스 코르넬리우스 등 주축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센터백 케빈 딕스 역시 첼시와의 1차전에서 부상을 입어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졌음에도 지난 1차전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도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승리를 통해 무난히 8강 진출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다만 첼시의 로테이션 자원들이 다수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키어넌 듀스버리 홀, 로메오 라비아, 트레보 찰로바 등의 출전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펜하겐은 최근 리그에서도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비진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수비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했으며 첼시의 불안한 수비진을 공략해 득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첼시는 홈에서의 이점과 전력상 우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나 두 팀 모두 수비진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첼시가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토리아 기마랑에스는 이번 경기에서 브루노 바렐라, 티아고 실바, 사무엘 움티티 등 일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프레이레는 미켈 비아누에바, 우마로 엠발로, 안드레 실바, 미겔 올리베이라 등 주요 선수들을 다시 선발로 기용하여 팀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기마랑에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전술을 펼칠 전망입니다. 레알 베티스 역시 부상자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크 로카와 지오바니 로셀소는 이번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며 공격수 치미 아빌라는 리그 징계에서 복귀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미드필더 조니 로드리게스 역시 경미한 부상이 있어 선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마랑에스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이 나왔으며 베티스 역시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서로 득점을 주고받았습니다. 홈 2점을 안고 있는 기마랑에스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한 경기를 치렀고 최근 홈에서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격진 역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에서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전에서도 양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기마랑에스와 베티스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팽팽한 접전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베티스가 전반적인 전력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홈 2점을 가진 기마랑에스 역시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이며 승부는 연장전이나 승부차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